자, 일단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빠르게 좀 들여다보고 그다음 변동성 종목도 또 설정을 해서 볼게요. 일단은 어찌됐건 오늘 거래대금 1위가 포스코 홀딩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1조 5천억에서 2조 넘길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8,400억이에요. 여기서 주가가 계속 눌려지면 모를까 이 상태에서 이제 고점을 또 넘기게 되면은 2조가 나오고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맴돌면 1조 5천억. 만약에 꼬리 달고 좀 내려오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일단 뭐 1조는 무조건 넘죠. 그 거래대금이 형성됐다라는 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바꿔요. 그냥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기준이거든요. 어? 아니 에코프로는 되고 얘는 안 되는 기준은 뭐예요? 그런 기준이 어딨어? 얘는 안 되고 에코프로는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수급이 지금 계속 꼬여 있잖아요. 수급이 꼬여 있는데 움직여.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차트 보고 조금 기술적 분석한다는 친구들은 그나마도 기술적 분석의 논리가 수급이니까. 예?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누가 샀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야 양봉이야, 음봉이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야, 아니면 뭐 우하향이야. 볼린저 밴드에서 매수 신호가 7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7가지 중에서 매수 신호 몇 가지나 거기에 걸쳐져 있어. 이런 기준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의 기준, 요 기준도 결론은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게 수급 논리인데, 수급이 개인들이 이 색깔이 개인들 매수의 기준, 개인들이 다 샀네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술적 분석한다는 친구들은 요 기준에 이걸 어떻게 사? 개인들이 흥분해 갖고 막 사고 있는데 이거는요 매도야. 목표 주가 45만 원 넘겼으니까 매도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다니까. 양봉인데 왜 팔아요? 양봉인데 안 팔아요. 다만 조금 전에 이제 정중앙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점 1.5% 밀리면 아쉽더라도 절반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또 보세요. 아니야. 난 주봉으로 볼 거야. 주봉의 거래대금이 훌륭한데 왜 여기서 나보고 자꾸 팔라 그래? 나 귀 막아야지. 안 들려. 그러니까 기준점만 명확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만.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마감 때까지 2조 터지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앞주에 이 장대 양봉 터트리면서 앞에 고점을 싹 다 넘겼잖아요. 그러면 저 기준의 양봉에 대한 신뢰도가 거래대금 4조 터트리면서 올려놨고, 그리고 저 신뢰도 꼬리가 안 달리고 양봉으로 끝났네. 저 신뢰도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번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에만 2조가 나오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2조 나올 수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거의. 지난주에 4조 가지고 고점을 넘겼고 이번 주에 하루 만에 2조다. 그러니까 추세 강화의 부분의 설정 범위를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도 다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요자락의 이 거래대금 거래량의 흐름, 여기까지도 사실은 편입의 기준이 맞아요. 수급으로 놓고 볼 땐 중립의 범위가 되겠죠. 수급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땐 중립의 범위. 왜? 수급이 막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나 얘나 뭐 앞전의 흐름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는 우리가 큰 수익을 못 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급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떠안는 것으로 실질적인 이제 순매수 기준에서의 누적 수급이, 그럼 어떻게 따라가냐 이거야. 그러니까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데 다만 에코프로를 그렇다 못 따라갔어요. 금양을 못 따라갔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흐름에서도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강도 있게 나오면 좀 불편한 건 있지만 거래대금이 최상이야. 거래대금이 1위야. 오늘 막말로 들어갈 게 없어 우리가. 삼성전기도 만약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야.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막 열심히 찾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갔지만 뭐 예를 들어 실패된 흐름이라고 할지라도 그다음 뭐 HPSP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또 검색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보겠죠. 애경케미칼, 주성엔지니어링 그 중에서 뭘 들어갈 수 있을까?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포스코홀딩스인 거고. 왜? 밀려도 덜 밀릴 테니까 얘가. 자신감이 막 충만하면은 우리 종목도 너무너무 좋고 현대로템 지금 돌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짜증스럽게.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면 오늘 좀 돌려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편하단 말이에요.
HD 현대인프라코어도 12,000원 넘으면 팔라고 그러는데 자꾸 못 팔게 하고 못 팔고, 그 심리적으로 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공격적으로 뭐든 잡아들인단 말이야. 한미반도체 상한가 가는 것처럼. 왜 못 잡아요? 포스코 DX는 왜 못 잡아?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좀 차분하게 대처하자. 그 대처하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자 해놓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적인 흐름을 얘를 기준으로 먼저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고, 그 전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어차피 누굴 기준으로 봐요?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으로 보죠. 포스코 퓨처엠의. 근데 얘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추가 강세를 뛸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얘도 충분하고 포스코 퓨처엠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포스코 퓨처엠 여기서 툭 건들면은 시가총액이 포스코 홀딩스가 8이고 포스코 퓨처엠이 11이에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 툭 건들면 어떻게 됐어요? 얘처럼 하루에 8%안 올라오겠어? 예를 들면 거래만 터지면 올라온다니까. 올라오면은 걔도 신고가야. 신고가면은 여기서 툭 치갖고 신고가면 45만 원이 그냥 그런 수익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냥 14% 올라왔다가 6%로 밀려 내려가고 화장실도 못 가는 수익보다는. 그래서 주력의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들여다본다의 기준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의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고점에서 1.5% 3% 밀리면은 시가총액 8위짜리입니다. 혹은 고점 대비 1% 2% 이렇게 기준 잡아도 돼요. 시가총액 8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준에서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들여다보셔도 상관없다. 근데 내가 추세 매매 기준을 좀 잡고 싶어요. 추세적인 부분으로의 흐름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거 추세적으로 가져가면은 지금 강세인데 강세 기준이잖아요. 그럼 뭐 수급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 여기서 좀 움직임을 가져간 다음에 얼마까지 갈 수 있겠니? 그럼 요 기준이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의미 있는 직전 고점에 의미 있는 직전 저점의 기준. 그래서 갭이 여기도 한번 나왔고 지금 또 한번 나온 건데 이렇게 짧게 끊어주면은 85,000원이니까 53만 원. 53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요거 목표 주가 지금 정신 없겠지만은 53만 원입니다. 요거 캡처해서 올려드리면 53만 원 목표 주가 채워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간단한 논리잖아요. 요수급 범위. 거래대금을 터트린 이 흐름 속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게 무리수가 있는 목표 주가가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까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해서 당연히 도달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기준점을 잡기 위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포스코 홀딩스라는 시가총액 8위짜리 종목을 1%의 초강세 흐름으로 갭상승으로 이끌어내서 주가를 견인했다. 그 힘의 강도가 주봉상으로 봤더니 거래대금이 2조에 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에만 그렇게 되면 지난주 4조를 훌쩍 넘기는 거래대금의 강도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변동률이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저도 그 오랜 기간을 쭉 지켜본 결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충분히 이렇게 정형화한 내용처럼 기준점처럼 움직임이 나와주더라. 이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교육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받으셔야 돼요. HP, SP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9,500원 지금 얼마예요? 35,750원입니다.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향시켜 드리고 있죠. 지금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또 높여 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 포스코홀딩스 놓고 보실 때 전체 2차 전지의 기준에서도 설정 범위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의 설정 범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엠텍, 뭐 DX까지 싹 다 밀려버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뭐 0.62까지 눌려져 있는데 원체 지금 여긴 또 오늘 높게 잡았어요. 근데 일단 뭐 추가 편입보다 수급이 꼬여 있으니까 추가 편입보다도 멈춰 있는 가운데서 전략 기준을 잡겠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중기 추세 범위에서는 올려드립니다만 매직 계산기에서는 차익 실현 1.5하고 3%를 파란색으로 1%하고 2%를 잡아드리세요. 오히려 1%, 2%를 파란색으로 해서 올려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8위짜리 종목의 8.5%라는 거는 오버슈팅으로 인식을 잡자 거기에서 꺾여서 내려오면 차익 실현하고 대처할 수 있다. 다만 나는 중기 추세로 볼래요. 뭐 어차피 개인 누적 수급이 개인들이 많이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유통 물량이 뭐 개인들이 뭐 단타 칠 만큼의 유통 물량은 아니니까 그렇게 대처하겠다. 중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면 무리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의 기준이라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는 오늘 들어간 물량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 추가 편입이 아니라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2차 전지 전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포스코 홀딩스 부분에 지금 일단 차트 부분 올려드리고 주봉 차트만 별도로 올려드릴 테니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것만 별도로 53만 원 목표 주가 설정해서 드리시고 매직 계산기는 지금 잘라서 2%, 1%, 2%의 파란색 박스로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 교육 자료 납장 파일 같이 드리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갭에 대한 교육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정회원님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 오셔서 전화하셔서 달라고 그러세요. 네이버에서 그 공식 홈페이지 어떻게든 외부에 계신 분들 찾아오시고 강연회 신청 빨리 하셔야 되고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자리가 그다음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요 밑에 전화번호 활용해서 왼쪽 하단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또 얼결에 그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게 된 건데 일단은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 하여간에 빨리 보고 그러고 나서 변동성 종목도 볼 수 있을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